4월 19일, 18일하고 19일 해외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제가 19일로 적었는데 오늘 축구 챔피언십이 저녁에 있어요. 낮 경기죠. 현지 시간으로는 갈만한 경기들, 뭐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 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주간,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푸근하게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승부 가는 것들은 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NBA가 없었고 그 전날 NBA 한 조합 가서 올킬 했고 중승부도 단폴이지만 잘 들어왔고 뭐 중배당 고배당도 잘 들어오고 있고 지금 경기가 오늘 많거든요. 주간 야간까지 해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조합 꾸준히 이거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조합은 VIP 그 다음에 조합 플러스 알파는 VVIP입니다. 알파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S급 단폴이 나가고 이번 주는 이미 한 번 나갔고요. 지난주에 나간 거 다 들어왔고 S급 단폴 이번 주에도 한 번 정도는 최소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또 좋아요 또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축을 조금 더 간단하게 갈게요. 경기가 많아서 저도 목 상태가 좀 안 좋고 해서 해축부터 간단하게 갈게요. 해축 8경기 준비했고요. 먼저 블랙번하고 미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자들은 챔피언십은 솔직히 말해서 그 챔피언십 핵심 선수들 다 몰라요. 근데 그 모른다고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떤 양 팀의 동기부여는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동기부여가 있어요. 이제 챔피언십이 진짜 몇 경기 안 남았거든요. 지금 4경기 남은 상태에서 코벤트리까지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미러라고 블랙번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미럴입니다. 최근에 경기력도 그렇고 그래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전력 누수들이 조금 있고요.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미럴 같은 경우는 결정자가 뭐 공격 쪽에 있긴 합니다만 블랙번이 조금 더 전력 누수는 있다. 이건 미럴 옆에 줬다면 미럴 프렌의 저득점 둘 다 좀 신중한 경기 운영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무승부 좀 많이 봐요. 0대0, 1대1 아니면 1대0이나 2대1의 미럴 승을 좀 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톨하고 썬더랜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썬더랜드보다는 브리스톨 쪽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죠. 뭐 브리스톨은 아래서 웨스트브롬이나 미들즈브루 그다음 미럴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격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차고차고 남은 경기 잘 쌓아야 되고 썬더랜드는 뭐 웬만하면은 뭐 이변이 없는 한 뭐 진출해요. 그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2위는 힘들고요. 12점 차기 때문에 번리하고 근데 승격 플레이오프는 간다. 그래서 절실한 거는 브리스톨인데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키퍼 불투명, 수비 쪽 전력 누수, 허리라인에도 전력 누수, 썬더랜드는 수비 쪽에만 전력 누수, 허리라인 없고 앞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이 경기는 동기부여는 브리스톨이 있지만 그렇다고 썬더랜드가 남은 경기를 완전 던지지 않는 이상은 뭐 이 경기에 굳이 뭐 져줄 이유가 없죠 브리스톨한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썬더랜드의 전력이 더 앞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뭐 경기력이야 최근 흐름이나 이런 건 양팀 다 비슷하긴 한데 썬더랜드 역을 줬기 때문에 저는 썬더랜드 프렌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저득점 대체로 저득점을 보는 이유가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이다 보니까 뭐 초반에 골이 나서 난타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예상하기 때문에 저득점 보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무승부 보거나 브리스톨의 1대0 승, 0대0, 1대1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브리스톨한테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썬더랜드 프라이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즈브로하고 플리머스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미들즈의 당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플리머스를 볼 수는 없습니다. 플리머스도 물론 아직 강등 확정은 아니고 더비랑 3점 차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미들즈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런 경기.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하려면 최근에 지금 연패에 빠지기도 했고 전력 누수는 딱히 뭐 벤도크 공격 쪽 그다음 수비 쪽에 좀 있고 주전 키퍼 빠지긴 하지만 플리머스도 전력 누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미들즈 일반승 가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재수없으면 무 정도는 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들즈 햄무나 무, 고배당으로 좀 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언어버는 굳이 보면 저득점.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미들즈 승을 해외에서 많이 봐요. 2대0, 2대1, 1대0. 근데 저는 당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왜 미들즈 플리머스도 원정 플리머스 신뢰를 못해요. 하지만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강등 안 당하려는. 그래서 이 경기는 미들즈 햄무나 무로 고배당으로 한번 째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턴하고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턴 같은 경우, 퀸즈파크 둘 다 잔류가 동기부여인데 조금 더 똥줄 타는 거는 뭐 굳이 보면 프레스턴인데 둘 다 카디프하고 7점 차, 8점 차이기 때문에 잔류 100% 안정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승점 1점 노나먹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잔류할 확률이 높은데 남은 경기에서 뭐 연패 받고 막 이러면은 모르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결장자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역배준 쪽 퀸즈파크 프렌 그 다음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무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어떤 흐름은 퀸즈파크가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퀸즈파크 프렌의 저득점 보고요. 이거는 1대1 보거나 아니면은 2대2 아니면 프레스턴의 2대1승 뭐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확률이 좀 높은 경기가 아닌가 이제 가자. 그래서 퀸즈파크 프렌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포드하고 버니입니다. 뭐 버니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뚜렷하죠 목적 의식이. 그래서 뭐 버니는 지금 2위고 3위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인데 5점 차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2위가 바로 승격이고 3위는 바로 승격을 못하고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니가 뭐 이길 수 있는 경기 다 이겨야겠죠. 와포드는 잘 나가다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사실 코벤트리 6위하고 7점 차기 때문에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흐름 자체가 안 좋다.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도 아니고 공격 쪽이랑 수비 쪽에 조금 있고 버니는 뭐 거의 없어요. 다 잔잔바리들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니 승. 버니 경기는 웬만하면 저득점 봐야겠죠. 저득점.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는 2대1, 1대0, 2대0 이렇게 다양하게 버니 승을 봅니다. 그 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카디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들스처럼. 셰필드도 지금 반드시 잡아야 돼요. 카디프는. 근데 카디프도 잔류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셰필드 이게 완전 똥은 아니죠. 미들스처럼. 근데 햄무나 무 쪽 무관성도 충분히 있다. 역배는 안 나더라도. 어차피 셰필드는 3연패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셰필드 햄무나 무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상자는 언급 따로 안 드릴게요. 이 경기는. 그래서 뭐 양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 그래서 셰필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무도 아니고 카디프는 무라도 캐야 되는 경기고 그래서 햄무나 무 고배당으로 좀 노려보시고요. 언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언업은 조금 어려워서 뭐 이 경기는 굳이 보면 오버. 언업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승패로 가실 분들은 고배당으로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대체로 다 해외에서는 뭐 셰필드 정배 승을 봐요. 뭐 2대0, 2대1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 흐름상 갈 거면 확 당 높여서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하고 리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길 수 있을 때 다 이겨놔야 돼요. 몇 경기 안 남긴 했지만 좀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잔류 동기부여가 있죠. 왜 카디프 시티하고 6점 차 남은 경기는 지금 4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지면은 모르죠. 그래서 각각 목적의식이 있고 옥스퍼드는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리즈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 스트라이크하고 허리라인 로스웰 정도 하고 다니엘 제임스 불투명한 거 있는데 이거는 리즈 승 보고요. 이 경기는 어쨌든 옥스퍼드도 동기부여가 진하기 때문에 저도 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1대0, 2대1, 3대0 뭐 다양하게 리즈 승을 보내요. 스코어는 다양하게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저득점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준비 안 한 경기들은 오버 보는 경기들이 많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많이 없고 어렵다고 보는 경기들은 준비 안 한 거고 동기부여 있는 경기도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저득점 위주로 많이 봅니다요. 마지막 경기 렌하고 낭트.
라리가 한 경기 있는 건 패스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렌 같은 경우랑 낭트 지금 각각 목적 의식이 렌은 조금 여유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렌도 8점 차예요. 르하브르하고. 그 다음에 낭트는 르하브르랑 3점 차이기 때문에 두 팀이 다이렉트 강등이잖아요. 그래서 양 팀 다 어쨌든 승점을 좀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력은 당연히 렌이 앞서는 것도 맞고 근데 렌이 뭐 전력 노수가 딱히 없고요. 낭트는 뭐 키퍼 라폰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좀 잠잠바리들 빠집니다. 양팀 모두 다 전력 노수를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저는 렌승 다득점. 근데 저는 오히려 챔피언십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전력에서 렌이 앞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낭투도 저 직전적인 리스 잡고 이런 것들 봤을 때 도끼비짓 할 수 있고 동기부여는 더 절실한 건 어떻게 보면 낭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렌승을 가시거나 다득점을 가시거나 하시거나 아예 안 가셔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는 대체로 다 렌승 봐요. 2대0, 1대1, 1대0, 2대1 이렇게 보는데 저는 챔피언십에서 골라가지고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축은. 해축 이렇게 마쳤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좀 버릴 경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하고 컵스예요. 뭐 애리 지금 흐름이 좋고 수입도 했고, 근데 코빈 버스가 좀 안 좋죠. 물론 직전 경기는 앞선 피칭들보다 나았지만, 그 다음에 컵스는 콜린 레아가 나오고,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뭐 딱딱 몇 경기만 제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다 싶은 거는 진짜 간단하게 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장황하게 막 늘어지게 설명 안 하고 키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일단 이 경기는 콜린 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롱으로 나올 거예요. 다저스전처럼 3, 4이닝 던지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피치에서 뛰었다고 했는데 캔자스에서 또 선발도 했었던 브래드 켈러가 아마 멀티이닝 하면서 1+1 개념으로 아마 5에서 길면 6이닝까지 2명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스틸이 시즌 아웃 됐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아마 남은 시즌 치를 건데 당연히 뭐 선발만 봤으면 코빈 버스가 더 낫지만 지난 시즌에 잘 던지기도 했고 근데 선발은 저는 코빈 버스는 조금 안정감을 찾기 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지금 에리의 흐름이 너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콜린 레아가 지난 시즌에 뭐 에리 상대로 부진하기도 했고 근데 한 경기예요. 그리고 다저스 상대로도 약했지만 뭐 좋은 피칭 보여줬던 것처럼 잘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에리 승은 보긴 합니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굳이 꺾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은 코빈 버스가 맞아도 결국에는 에리의 타선 흐름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끊길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콜린 레아를 한번 만나긴 했지만 공략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건 지금 리글리 필드가 이 바람에 따라서 기준점이 막 6.5도 주고 막 10.5도 주는데 10.5 준 거는 바람이 외야로 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런이 잘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준점을 준 거예요. 쿠어스처럼.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도 봐야겠죠. 그래서 에리승의 다득점 보고요. 핸디는 패스하는 이유가 뭐 에리 불펜을 제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컵스가 9회, 뭐 8회 공격에서 뭐 따라가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또 바람이 또 외야로 불고 그래서 에리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하고 디트로 갈게요. 이 경기는 라간스하고 조브면 선발에선 캔자스가 당연히 앞서죠. 라간스가 지난 시즌 디트 상대로 다 잘 던지기도 했고 조브는 처음 만나요. 당연히 선발에선 캔자스가 앞서지만 지금 캔자스의 빠따는 마탱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캔자스가 빠따가 조브를 공략을 못하면 결국에는 마운드 싸움으로 간다면 저는 디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디트가 또 역이니까 디트 프렌의 역배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브라고 피치로 갈게요. 메이저리그는 또 대체로 제가 내일은 다득점을 많이 봐요. 축구는 저득점 많이 봤는데 클브라고 피치 이거는 오티즈하고 모진스키고 지금 오티즈는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있긴 한데 친정팀을 상대하는 리스크를 안는 경기예요. 그리고 모진스키는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 우선 승패는 저는 간단 피치 역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티즈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정팀을 상대하면 오히려 불리한 건 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원태가 맞았던 것처럼 어쨌든 투수가 좀 더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치에서 뭐 1년 뛴 것도 아니고 모젠스키를 믿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오버 우선에
승패는 저는 피츠 역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필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하고 휠러의 에이스 맞대결인데, 휠러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았지만 홈에서는 마이애미 바타 상대로라면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알칸타라예요. 그래서 알칸타라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썩 만족스러운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 승에 마인 승에 다득점. 7.5면은 양팀 선발 이름값만 보면 7.5 맞아요. 근데 알칸타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닝 소화, 그 다음에 실점 이런 걸 봤을 땐 저득점 보기가 어렵다. 필마 5. 그래서 알칸타라 일찍 내려가면 또 마이애미 불펜 불안하기도 하고, 필라도 마찬가지고 불펜이 또 마이애미 최근에 타선 흐름이라면 뭐 빵점 1점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시하고 볼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시 같은 경우 에버트, 볼티는 포비치 좌완 맞대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에버트 쪽으로 선발 안정감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 신시가 뭐 최근에 오늘 연장도 치르면서 불펜들도 많이 썼고요. 포비치를 처음 만나니까 신시가 그걸 개털어먹지 못하면, 에버트는 지난 시즌에 한번 만나서 잘 던졌거든요. 선발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 결국 뒷문 싸움에서 볼티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볼티 흐름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볼티 승에 마엔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버트가 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신시가 포비치를 적당히 패면 결국에는 에버트가 이닝을 길게 소화를 못하면 5에서 6이닝 정도 소화 평균적으로 가능한 친구인데, 그러면 뒤에 이때 나오는 신시 불펜이 저는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볼티 승에 마엔 승에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양키스하고 템파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어제는 양키스 프렌의 역배 언더 이건 둘 다 가져가가지고 다 가져갔었는데, 신씨가 이제 뭐 역배 봤는데 신씨가 못 이겨가지고 올킬을 못했었는데, 이 경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흐름은 양키스입니다. 근데 선발은 라쏘문센이 조금 더 나아요. 로돈은 지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선발만 조금 괜찮은 애 나왔으면 양키스를 보고 싶은데, 로돈을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지난 시즌 템파상을 잘 던지긴 경기도 있긴 한데 못 던진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굳이 보면 템파 프렌의 역배만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하고 토론토예요. 이거는 시애틀이 지금 원정에서 타선 흐름이 좋은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시애틀이 불펜을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시와의 시리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브라이언 우하고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를 처음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토론토가 흐름이 안 좋은 구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난 적이 2년 전이에요. 한 번 만나서 약간 부진했는데, 선발 이름값만 보면 브라이언 우가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시애틀의 불펜 상황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시애틀을 흐름을 보고 시애틀을 보자니 불펜 상황이 넉넉치 못하고, 또 프란시스 처음 만나서 공략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 프렌의 역배 다득점 그냥 보기만 하고 이것도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화삭하고 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화삭은 마틴 페레즈 뭐 이번 시즌 한번 만나가지고 약간 안 좋았고, 보스턴은 미정인데 마이너에서 콜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화삭이 어떤 빠따 흐름이라면 저는 페레즈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도 했고, 그때 홈에서 페레즈가 4이닝 1실점인가 2실점 했거든요. 근데 페넬파크 와서 그때보다 더 안 좋은 피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마옥 보겠습니다. 보스턴 승에 마이너스 오버. 보스턴이 좋은 카드가 안 나오더라도 화삭이 쉽게 점수는 내겠죠. 근데 많은 점수를 생산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마틴 페레즈는 홈에서의 피칭보다 더 어려운 피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마옥 쪽 보고 보스턴 승에 마이너스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인트하고 매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뭐 매치는 피터슨, 세인트는 마이콜라스면 선발에서 안정감은 피터슨이 더 나아요. 왜? 처음 만나기도 하고 피터슨. 세인트가 뭐 좌한테 강한 팀도 아니고, 그래서 마이콜라스는 지난 시즌에 잘 던지는 경기 한 경기, 못 던지는 경기 한 경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투타 밸런스, 또 마운드의 그 다음에 불펜의 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저는 매치가 다시 또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매치 승에 그 다음 마엔 승에 이 경기는 7.5인데 마이콜라스가 저는
실점 좀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득점을 보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고반은 뜰 경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7.5 받을 경기는 아니다. 매마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하고 애틀이에요. 이 경기는 미네는 패덱, 애틀은 엘더 나오는데 뭐 패덱은 최근에 만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엘더는 2년 전에 한 경기 호투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는 엘더의 피칭을 봤을 때 애틀 정배를 보기가 어렵다. 패덱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기는 미네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가득점. 패덱이나 엘더나 둘 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둘 중에 최소 한 명은 좀 실점을 깐다고 보고요. 그리고 둘 다 맞아나갈 가능성도 있고, 물론 양팀의 전반적인 타선 흐름을 봤을 땐 오버를 찍기가 어려운 경기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얘네 선발 패덱 엘더 나왔는데 언더 보기도 어려운 경기는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어려운 경기다. 미네 프렌의 역배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저스하고 텍사스입니다. 이거는 야마모토하고 디그롬인데 야마모토 처음 만나고요. 디그롬은 2년 전에 토투했지만 제가 디그롬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디그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처음 만나면 텍사스의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만나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디그롬은 지금 이닝도 길게 못 먹어주고 또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 선발에서는 오히려 전 야마모토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불펜 문제만 없다면 선발의 야구가 되는 다저스가 블럼 세이브만 나오지 않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고 다저스 승에 마인 승에 7.5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하고 휴스턴이에요. 이 경기는 지금 샌디는 하트 나오는데 처음 만나고요. 휴스턴은 구스톱, 얘는 뭐 불펜으로 나왔다가 선발로 또 나와서 좀 안 좋았는데 처음 만나요. 그래서 휴스턴이 좌한한테 약하진 않은데 이번 시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의 어떤 빠따의 일관성을 봤을 땐 투타 밸런스가 오히려 샌디가 훨씬 좋아요. 예상 외로 지금 샌디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하트를 믿진 않습니다. 하트가 직전 이 콜로전처럼 완벽투를 보여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개털리진 않는다고 봐요. 지금 휴스턴의 전반적인 타선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샌디의 지금 타선 흐름이라면 구스토 어느 정도는 공략이 되고 털 수도 있다. 이거는 샌디 승에 마인 승에 8.5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경기 남았는데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또 야간 또 최근에 중승부 가는 것도 잘 들어오고 있고 NBA도 딱 한 조합 가서 올킬하기도 했고 야간 경기들 많은데 조합 참여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아니면 VVIP 가입하시면 조합 참여 야간부터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3경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애슬레틱스하고 미러키입니다. 이 경기는 뭐 애슬레틱스가 수입도 하고 했지만 화석 보양 먹고 수입을 하긴 했지만 미러키 상대로 과연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면은 투타 밸런스가 그래도 물론 애슬레틱스도 필승조는 나쁘진 않지만 투타 밸런스가 저는 미러키가 좀 더 낫다고 보고요. 또 긴하고 지금 페랄타인데 긴은 처음 만나요. 근데 페랄타 같은 게 2년 전에 한번 만나서 안 좋았는데 선발은 뭐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굳이 보면 뭐 페랄타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은 거는 페랄타 할 수 있지만 거의 엄대엄이고 미러키도 지금 최근에 디트 1차전 졌지만 내리 2, 3차전 잡으면서 분위기 타고 있고요. 마운드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미러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페랄타도 저는 평타치 이상은 해줄 수 있다고 보고 긴도 뭐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 보여주는 어떤 피칭 내용을 봤을 때는 미러키 상대로도 호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투수전 그리고 승패는 미러키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 2.5 플랜 정도는 볼 수 있다. 어쨌든 긴이 한 5이닝에서 6이닝 페랄타도 5이닝에서 6이닝 던져준다고 보는데 결국 불펜 싸움으로 가면요 저는 그래도 애슬레틱스가 필승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미러키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타이트한 접전 끝에 저는 미러키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 애슬레틱스 2.5 프렌, 그 다음에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워싱턴하고 콜로 이거는 콜로 프렌의 역배 오버 보기만 하겠습니다. 1차전은 그래서 뭐 고어하고 돌랜다면 당연히 고어가 더 나은데 쿠어스는 몰라요. 2년 전에 한번 고어가 잘 던졌는데 3년 전에 개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랜더트 처음 만나기도 하고 워싱턴이 무조건 턴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전 콜로 프렌의 역배 오버 관전하고 2, 3차전 중에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샘프하고 엔저스
로건앱하고 앤더슨인데, 뭐 앤더슨 뭐 지난 시즌 샘프상도 잘 던지기도 했고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선발 카드라고 봐요. 샘프가 좌안을 공략한 적도 있고 공략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앤더슨을 공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건앱 같은 경우 원정에서 불안 요소를 갖고 있지만 지금 엔저스의 빠따 죽은 흐름을 봤을 때 원정 로건앱이라고 무조건 못 던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샘프 승, 그 다음에 마인 승, 그 다음 저죠. 불펜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샘프가 엔젤스보다는 낫다. 그래서 선발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더라도 빠따, 그 다음에 불펜 싸움에서 샘프가 우위라고 보기 때문에 샘마언 보고 준비한 메이저리 15경기, 해축 8경기, 총 23경기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좋은 결과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